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유니스피드 곡선에 대해서 그 형상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했었던 프레네 프레임 그리고 프레네 애파라투스라는 게 만약에 곡선의 스피드가 속력이 유니스피드가 아니고 변화하는 곡선이라면 그러면 프레네 애파라투스가 어떻게 변형돼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arbitrary speed 곡선의 속력이 임의로 변하는 그런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알파라고 썼었습니다. 알파가 열린 구간 i에서부터 r3로 가는 이런 함수로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레귤러 커브라고 하죠. 레귤러 커브라는 뜻은 곡선의 속도 베타가 중간에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없다는 뜻이었었죠.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곡선을 표현할 때 알파 이렇게 쓰고 정의역과 공역을 표현하면서 알파가 3차원 공간에 있는 파라미터 하나 주어질 때마다 알파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뜻으로 벡터 표시를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라는 커브를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해서 알파 바를 만들 거예요. 알파 바. 네, 알파에 화살표를 붙였으니까 이 화살표가 붙은 원래 알파하고 알파 바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한 알파 바가 너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해 보여서 알파에는 화살표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없는 그냥 알파가 원래 주어진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유니스피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유니스피드 커브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아크랭스 펑션을 계산해서 그 아크랭스 펑션의 인버스 펑션 역함수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하면 그럼 유니스피드 커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T라는 건 아크랭스 펑션입니다. 알파라는 커브의 아크랭스 펑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파바라는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알파바라는 건 원래 우리 알파를 여기 t가 있으면 알파 t로 가는. 그래서 매개 변수를 t라고 하면 이제 알파바에는 매개 변수를 s를 쓰도록 할 겁니다. 네, 이게 이 알파바의 S가 사실은 이 아크랭스, T에 대응되는 아크랭스 함수. 네, 그때 이 알파바의 위치가 원래 커브 알파에서 T의 위치에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바의 S는 원래 커브 알파에다가 대응되는 T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그 T가 T of S. 그래서 아크랭스 펑션이 모노톤 인크리징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를 이제 S가 주어졌을 때 아크랭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한 역함수를 계산한 T 값을 이렇게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S에 대응되는 T 값을 알파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알파바라는 새로운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커브의 형태는 똑같고 지나간 점들의 자치는 동일한데 움직이는 속력이 다를 뿐이에요. 속력이 이제 알파바는 유니스피드 커브가 됐습니다. 자, 유니스피드 커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프레네 애파라투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PNB 프레네 프레임과 커버처 카파 포션 타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프레네 애파라투스 그리고 알파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바 유니스피드 커브에서 얘네들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원래 커브 알파에 대응되는 프레네 애파라투스가 있고 이제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한 알파바에 대응되는 프레네 애파라투스가 있을 거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바를 붙일게요. 자, 이게 바가 붙은 건 알파바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 된 커브에 대한 프레네 애파라투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원래 커브 알파에 대응되는 프레네 페리투스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프레네 페리투스 알파 원래 커브 알파에 대응되는 건 네. 프레임의 프레임들부터 볼까요? T, N, B. 자, 이 프레임들이 매개 변수 T에 있어서 그렇죠. T. 그죠? 원래 알파의 파라미터는 우리가 T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파라미터리제이션이 된 알파바는 아규먼트가 파라미터가 S예요. 네, 그때 그러면 실제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커브는 동일한 거예요. 알파나 알파바나 커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T, N, 그리고 B 프레임이 있으면 대응되는 알파바의 이 점에서 알파의 프레네 프레임, TNB 프레임이나 알파바의 그 프레네 프레임이나 동일한 벡터들이죠. 같은 위치에서는. 그죠? 커브 형성이 같으니까 우리가 재매격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실제 이게 그죠? 가속도 벡터는 아니죠. 알파가 유닛 스피드가 아니면. 네, 그런데 TNB가 가리키는 방향은 리파라미터리제이션을 하기 전이나 후나 네, 동일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리파라미터리제이션을 해서 얻어진 알파바의 T바, N바, B바라는 이런 프레네 프레임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알파의 프레네 프레임 TNB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얘는 이제 T바의 동일한 위치 S of T. 그죠? 마찬가지 N바의 S of T. B바의 S of T.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커버처 카파 T, 토션 타우 T. 얘네들도 역시 카파바, 타우바 유닛 스피드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한 커브에 S에서 대응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했을 때 우리 프레네 페리투스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봤고, 이 효과가 그러니까 그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다, 유닛 스피드가 아니다라는 게 프레네 포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레네 포뮬라에는 알파가 레귤러 커브라고 하죠. 3차원 공간의 레귤러 커브인데 프레네 프레임이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커버처가 카파가 0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커버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건 0이 아니라는 뜻이죠. 커버처를 정의할 때 우리가 커버처 벡터 필드 유닛 탄젠 벡터를 미분해서 유닛 탄젠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그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커버처를 정의했으니까 벡터의 크기가 원래부터 네거티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0이 되는 경우를 배제하자는 뜻으로 커버처 0보다 크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파 화살표 안 쓰기로 했죠.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면 벨로시티 벡터고 이거의 크기를 재면 이제 스피드가 됩니다. 그죠? 이 스피드를 다른 문자 V로 표현할게요. V 또는 V도 역시 T의 알파의 파라미터 T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TNB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죠? 알파의 유닛 스피드인지 모르지만 유닛 스피드가 아니에요. 그죠? 스피드가 이제 VT를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곡선의 TNB 프레임이 있을 때 이 TNB 프레임의 변화율이 얘네들을 미분하면 그죠? TNB 하나하나가 커브 알파를 따라 정해져 있는 벡터 필드예요. 그게 모여서 프레임 필드가 된 거지만 프레임이 된 거지만 TNB 하나하나가 벡터 필드고 그거의 미분도 역시 벡터고 그렇죠? 그래서 T 프라임이라는 벡터
n 프라임 벡터, b 프라임 벡터 하나하나가 3차원 공간에 알파 위에 있는 벡터니까 그 벡터들을 다시 TNB 의 프레임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개수를 찾은 게 프렌의 포뮬러였었죠. 자, 그 개수가 어떻게 됐었나요? 여기 3x3 매트릭스에서 이 자리가 커버처 카파, 그리고 이 자리가 커버처 타우, 그리고 매트릭스가 스큐 시메트릭했어요. 스큐 시메트릭.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마이너스 보고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붙은 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카파, 여기 타우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타우. 네, 안순산이 다 0이에요. 0 그냥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니스피드 커브의 프렌의 포뮬러였었죠. 이제 유니스피드가 아니라 스피드가 v라는 함수에 따라서 변화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별게 아니고 요 매트릭스 전체에 v를 하나 곱해주면 돼요. 또는 여기 영한인 성분들마다 전부 v를 하나씩 곱해주면 돼요. 자, 무슨 뜻인가요? 유니스피드 커브에서는 TNB 프레임이 곡선을 따라 회전할 때 그 변화율을 측정하면 TNB 변화율을 측정해서 다시 TNB 프레임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들어가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카파 타우 만들어진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였었어요. 유니스피드일 때. 만약 그 곡선의 스피드를 2배 빠르게 하면 TNB가 회전하는 정도가 2배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드가 V면 요거 TNB 프라임 그 변화율이 스피드 V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V가 1보다 작으면 느려지면 그럼 저 변화율도 더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 스피드라는 그 개수가 요 프렌의 포뮬라 매트릭스의 전체 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이 관계는 간단한 체인율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알파바는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에요. 리파라는 주어진 커브의 유니스피드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럴 때 요 알파바가 어떻게 얻어졌었느냐? ST라는 아크렌스 펑션, 이 아크렌스 펑션은 알파 프라임의 크기 또는 파라미터 U라고 하면 이걸 du로 어떤 고정된 위치 A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아크렌스 펑션. 네, 이게 아크렌스 펑션이면 이 아크렌스 펑션의 미분이 S를 T로 미분한 게 이게 알파 프라임의 T였습니다. 크기를 준 거죠. 그걸 우리 V라고. 그거는 V 파라미터 T에 하는 대한 함수로서 VT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알파 바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프렌의 포뮬라하고 원래 주어진 커브 스피드가 V인 알파의 프렌의 포뮬라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T 이 주어진 커브 알파의 유닛 탄젠 벡터를 보면 얘는 T 바의 유닛스피드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한 T 바의 유닛 탄젠 벡터를 S 오브 T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미분을 하면 자,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쓴 거, 어떤 함수 뒤에 프라임이라고 쓴 건 뭐에 대한 미분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ddt라고 쓰면 d 오버 dt라고 쓰면 이건 t라는 변수로 미분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알파 프라임 이렇게 쓰면 근데 그 안에 괄호 안에 t가 오건 s가 오건 u가 오건 어쨌든 이 알파라는 함수를 얘에 대한 매개 변수 그 함수의 아규먼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이 미분은 t에 대한 미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t가 지금 s 안에 s와 아크렌스 펑션 s와 t바가 합성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t바를 먼저 미분하고 여기에 s 안에 st가 들어갔죠. 그죠? 요 미분은 s에 대한 미분이겠죠.
그죠? 함수 안에 들어있는 변수. S 전체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ds dt s를 한번 t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즉 t 바 프라임 st 여기다가 뒤에 붙는 게 v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닛 스피드 커브에서는 t의 미분이 뭐였었나요? t의 미분이 카파 그리고 n이죠. 이건 여기 유닛 스피드니까 바가 하나 붙어야 되겠지? 그죠? 거기다가 v가 하나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카파하고 v 스케일러 파트를 모아보면 카파 v가 있고 n 바로 표현된 게 이게 n t 알파에 다시 프린시플 노멀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네, 똑같이 우리가 저런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b 프라임. 네, b의 미분을 생각을 하면 b도 네, bt도 여기가 b 바 안에 s 오브 t가 들어있는 거니까 결국 b를 미분해보라 라는 건 b 바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s 아크랭스 펑션을 t로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바의 미분을 프렌의 포뮬라, 유닛 스피드 커브에 대한 프렌의 포뮬라를 쓰면 그럼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타우의 m t가 되고 뒷부분이 v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타우하고 스피드 v가 들어가고 n 바로 자리 개수가 마이너스 타우 v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닛 스피드 커브 안에 s 아크랭스 펑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그 아크랭스 펑션의 미분, 즉 스피드가 하나씩 더 곱해지더라. 네,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아비츄리 스피드 커브의 실제 프렌의 에페르투스 TMB 카파 타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일단 계산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레귤러 커브 스피드가 아비츄리 스피드가 있는 그런 레귤러 커브의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가령 알파가 레귤러 커브예요. 그리고 스피드 펑션이 v예요. 스피드 펑션이 0보다 크죠. 레귤러 커브니까 스피드가 계속 살아있어요. 자, 그럴 때 벨로시티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 알파 더블 프라임 이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는 거죠. 벨로시티고 속도 벡터고 액셀러레이션 가속도 벡터예요. 자, 벨로시티는 유닛 탄젠 벡터 여기 알파의 프레임 TMB를 가지고 속도 가속도를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알파 t가 유닛 탄젠 벡터, 그 속도 벡터를 크기를 1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크기를 1로 만들기 전에 원래 탄젠 벡터는 스피드 v랑 유닛 탄젠 벡터 t가 곱해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에서 그냥 당연히 그런 거죠. 그죠? 이 t의 정의가 유닛 스피드, 유닛 탄젠 벡터예요. 탄젠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 거예요. 그때 크기가 v예요. 네, 그런데 제가 유닛 스피드 커브를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유닛 스피드 커브 속력이 일정한 목수는 속력이 항상 일정한 목수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냐라고 하면 가속도가 내가 움직이는 속도 벡터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수직이 아니라 내가 진행하는 속도 벡터 방향과 같은 방향 성분이 있으면 그럼 속력이 더 빨라지죠. 또는 같은 방향 성분에 또는 그 반대 방향 성분 그게 있으면 가속도가 있으면 그럼 속력이 느려진다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뜻은 가속도가 작용하는데 내가 진행하는 속도 벡터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해가지고 내 진행 방향만 바뀌는 거지 스피드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피드 V가 있고 이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고 t에 따라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 이야기는 가속도가 이제 t 방향 성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t 방향 성분이 있어서 뒤에서 밀어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저항을 시켜주거나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t 방향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 성분, 수직 방향 성분도 있어요. 그죠? 실제 가속도가 있는 방향, 그 방향이 이 프린시플 노멀 디렉션이에요. 바이노멀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바이노멀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있는 방향, 그 방향이 노멀 방향이고 프린시플 노멀 방향이고 t와 n을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향,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이 바이노멀 방향이에요. 그래서 t 성분과 n 성분의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t 성분은 스피드 펑션을 다시 한번 t로 미분해 주면 돼요. 커브 파라미터로. 네, 그 다음에 n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커버처 카파하고 v의 제곱 이렇게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알파를 실제 두 번 미분해 본대요. 알파가 이게 한 번 미분한 벨로시티는 v 곱하기 t라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건 벡터 필드 t와 스칼라 펑션 v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해 봐야 되죠. 그래서 v를 t로 미분하고 벡터 파트 여기 탄젠 벡터 t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v를 놔두고 이제 t를 미분해야 돼요. 요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t를 미분하면 그게 여기서 썼던 스피드가 있을 때 프렌의 포뮬러를 써보면 이게 커버처 카파의 v에 그 다음에 프린시플 노멀 n 성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성분이 카파 하나가 있고 커버처 카파가 있고 스피드가 v가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식에서 이게 가속도라면 액셀러레이션이야. 이 부분이 탄젠셜 상관이에요. 탄젠셜 컴포넌트.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노멀 컴포넌트 또는 프린시플 노멀 컴포넌트예요. 각각 하는 역할이 뭐냐? 네. 액셀러레이션 가속도니까 힘이에요, 힘. 그죠? F = ma. 힘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저 가속도 곱해진 거죠. 또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게 이제 가속도죠. 가속도를 탄젠셜 컴포넌트랑 노멀 컴포넌트로 쪼개볼 수 있는데 서로 수직의 방향으로 탄젠셜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운동하는 입자를 더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는 성분이에요.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도록 하는 성분이에요. 반면에 노멀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운동하는 입자를 곡선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성분이에요.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 성분을 가해지는 그 성분에 의해서 커브가 실제 휘어지는 방향을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해서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주어진 곡선에 알파라는 곡선에 PMB 그리고 카파 타우 그 다섯 개의 프렌 에펙투스가 곡선의 형태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 다섯 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유니스피드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TMB 카파 타우 프렌 에펙투스를 개발하는 과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커브가 알파 1t, 알파 2t, 알파 3t 라고 주어져 있는데 커브의 형태가 간단하게 가령 예를 들어 폴리노미얼 커브라고 해보죠. 폴리노미얼 커브라는 건 여기 계수 함수들 x좌표, y좌표, z좌표가 z좌표 함수들이 모두 t에 대한 다항식꼴로 주어진 거예요. 간단한 형태의 곡선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TMB 카파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유닛 탄젠 벡터 T를 만들어야 돼요. 유닛 탄젠 벡터 T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알파 프라임을 속도 벡터를 그거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되죠? 속도 벡터라는 게 알파 1의 미분, 알파 2의 미분, 알파 3의 미분. 우리 다음식 쉽게 미분할 줄 알아요. 미분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의 크기로 나눠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알파 1을 미분한 다음에 제곱, 알파 2를 미분한 다음에 제곱, 알파 3를 미분한 다음에 제곱. 이거까지도 뭐 할 수 있죠. 다항식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스퀘어 루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 다음 tn, n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사실 우리 유닛 스피드 커브에 대해서 프레네 에페르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유닛 탄젠 벡터를 만들고 유닛 탄젠 벡터를 미분해서 그 크기를 잰 다음에 이걸 커버처 카파라고 했어요. 그죠? 프린시플 로마 n은 어떻게 정했었냐면 얘를 미분해서 t를 미분한 다음에 커버처 카파로 나눠서 그 유닛 탄젠 벡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가속도 벡터의 방향만 취한 게 그게 프린시플 노멀이었었어요. 이렇게 계산해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주어진 폴리노미얼 커브에 대해서 유닛 탄젠 벡터 t는 뭐 써볼만 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려면 좀 하기 싫죠. 그죠? 분모 이것 때문에. 그죠? 못할 건 아닌데, 뭐 미분하면, 하라면 할 수 있지. 근데 식이 커지잖아. 좀 하기 싫어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많은 경우에, 정의하고, 계산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죠. 정의하고 계산이 다른 경우들이 몇몇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적분 계산한다라고 하면 정적분을 정의할 때는 구분구조법 가지고 또는 리만썸을 가지고 정의를 하지만 계산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부정적분 한 다음에 숫자 대입해 가지고 미적분할 기본 정리를 써서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TMB 카파타우 프레네 에페르투스도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계산은 이렇게 안 해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냐? 저 t는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t를 미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t를 미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게 바로 지금 살펴볼 계산법인데 알파가 레귤러 커브라고 하죠. 그리고 커버처가 물론 이제 계산해봐야 나오는 거지만 커버처가 네, 0은 아닌 그런 커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P, N, B 커버처 카파 포션 타우 얘네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네요. 자, t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t는 주어진 커브 알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커브의 각각 좌표 함수들이 다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다항식 3개를 미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 좀 번거롭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 크기를 재가지고 나눠줘야지 유닛 탄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n을 계산해야 되는데 n을 계산하지 말고 프린시플 노멀 n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바이노멀을 먼저 계산해요. 바이노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 프라임 그리고 알파의 더블 프라임. 자, 알파가 주어져 있으면 다음수 주어져 있으면 알파 프라임은 각각 미분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계산이 왜 지저분하고 하기 싫다 그랬었냐면 t를 미분해야 되는데 t는 분모에 이런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계산이 싫었던 거예요. 계산하는 게 복잡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냥 알파 자체를 한 번 미분하고 다항식이니까 미분 한 번 더 하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미분하면 다항식은 미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간단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를 그냥 두 번 미분해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하고 주어진 곡선에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무조건 저게 바이노멀 디렉션을 가져요. 일단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방향은 무조건 바이노멀 디렉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 게 t 만들어 가지고 얘를 직접 미분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계산이 편하다는 거예요. 방향만 b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다시 크기가 1이 되도록 이 부분에 크기를 재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n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프레임의 프레임이 t, n, b, TNB 순서로 얘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노멀 b를 정리했었어요. 그죠? 여기는 t 크로스 n이 b가 되고 n 크로스 b가 t가 되고, 그죠? 그러면 n은 b 크로스 t를 하면 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와 t를 먼저 계산했으면 그럼 b와 t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번 더 하면 그걸로 프린시플 노멀 디렉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 이제 커버처, 카파, 토션, 타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네, 커버처는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와 가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가 바이노멀 계산할 때 나왔었던 분자, 네, 그거의 크기니까 분모, 그 분모를 다시 알파의 스피드, 알파 프라임의 크기니까 이게 V예요, V, 스피드의 3승, 분모의 3승으로 나눠준 게 이게 커버처예요. 자, 토션은, 네. 커버처는 곡률이니까 얘가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속도 벡터 알파 프라임이 정해진다면 커버처는 세컨 데리버티브에 영향을 받는 항이에요.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항이에요. 네, 그런데 토션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덧붙여서 이제 3차 미분, 3개 미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항이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커버처 계산할 때까지 우리 미분을 2번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션을 계산할 때는 한 번 더 미분한 항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역시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이제 알파에 한 번, 2번, 3번, 3번 미분한 걸 내적을 해줘야 돼요. 또는 속도, 가속도 그리고 또 뭐 세 번째 미분 한 벡터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트리플 프로덕트, 삼중곱이라는 거죠. 이걸 다시 알파 프라임 크로스 알파 더블 프라임 크기 b를 계산할 때 분모에 나왔었던 이 크기에 이번에는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이게 t 분모에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유닛 탄젠트 벡터를 만들고 그걸 미분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정의했었던 프렌의 포뮬라, 프렌의 에페르투스의 원래 정의, 그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아요. 특히 다음 곡선인 경우. 자, 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거는 원래 정리의 순서는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TNB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된 거니까 순서대로 T 크로스 N이 B, B 크로스 T가 N,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2번은 당연해요. 그리고 1번도 T의 정의에 따라서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식이 여기 네, 이 전체 CRM의 핵심 아이디어가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와 가속도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 더블 프라임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계산했던 거예요. 알파 프라임 속도 벡터는 V 곱하기 T예요. 크로스.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쓰여졌었냐면 스피드를 T로 한번 미분하고 T, 그 다음에 N 성분이 있는데 N 성분은 커버처 카파의 V 제곱만큼 이만큼 있었다고요. 그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네. V의 미분의 T 크로스 T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T 크로스 T 동일한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니까. 그죠? 저 이제 딱 한 번만 써봤어요. T 크로스 T 이 다음부터는 이제 동일한 게 나오면 그냥 생략하고 안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커버처 카파에 V가 3번 들어있어요. V의 3승. V 3승에 T 크로스 N T 크로스 N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던 바이노멀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산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속도 벡터는 t 방향이잖아. 가속도 벡터는 얘는 탄젠트 컴포넌트하고 노멀 컴포넌트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탄젠트 만나서 사라지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에 살아남는 건 t 성분하고 노멀 성분하고 크로스 될 때 그 성분만 남더라는 거죠. 그게 바이노멀 방향이거든.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B는 어쨌든 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라고. 근데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크기를 재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실제 또 우리 여기서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크기를 재봤더니 이쪽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B가 단위 벡터고 커버처 카파에 V 3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커버처 공식이 바로 나오죠. 커버처 카파 어떻게 되나요?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크기를 재고 그걸 V 3승으로 나누면 되죠. V가 스피드 또는 알파 프라임의 크기 이걸 3번 나눠주면 커버처 카파가 얻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했던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는지만 써보면 여기 이 CRM의 3번 그리고 4번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토션인데 자,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토션 포뮬라, 토션의 공식을 보죠. 여기다가 알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미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 한 번 더 해야 돼. 여기 두 번 미분하면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얘도 미분하면 할 수 있는데 미분해야 되는데 계산 과정에서 좀 생략해야 되는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생략할 거 미리 좀 생략하고 갑시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나왔죠? 커버처 카파, V 3승 그리고 B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B 방향이라고. 자, 그거 하고 내적 알파에 한 번, 두 번, 3번이에요. 자, 알파를 3번 미분하면
알파를 한 번 두고 세 번 미분해야 되는데 세 번 미분하면 얘도 벡터니까 커브 알파 위에 있는 벡터니까 얘도 TMB 성분들이 나올 텐데 얘 미분하면 미분들이 막 작용이 되면서 결국 TMB 성분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렇게 한 걸 다시 B랑 내적할 거거든 결국 B랑 내적해가지고 이 토션의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알파 세번 미분의 B 컴포넌트 오브 알파의 세번 미분 이것만 있으면 챙기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알파 두 번 미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 그죠? 알파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네. 얘를 진짜 미분을 해보면 이제 V를 T로 두 번 미분하고 T 플러스 dv, dt는 남겨놓고 t의 미분 플러스 커버처 카파 v 제곱 스칼라 파트 이거의 미분 그죠? 미분 거기다가 노말 성분 n 또 플러스 커버처 카파 v 제곱 스칼라 파트 놔두고 n의 미분 이런 미분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결국 세 번 미분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넣어 볼 거거든. 토션 포뮬러의 분자. 여기다 넣어 볼 거거든요. 여기 넣을 때 알파 세 번 미분의 T 성분이나 N 성분은 이 B랑 내적할 거니까 결국 수직인 성분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얘의 알파 세 번 미분의 B 성분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TMB로 썼을 때 T 성분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T 성분 필요 없다고요. 그죠? N 성분이 어디 나오나만 보면 돼요. 예, 저 T죠. T 성분. 네. T 프라임은 뭔가요? T 프라임은 커버처 카파 N. 네, 이건 보통 그냥 프렌의 포뮬러였고 우리가 스피드까지 고려하면 여기 V가 하나 더 붙어야 됐었어요. 자, 얘도 N 성분이죠. N 성분. 그래서 이거 전체가 no B 컴포넌트예요. 그죠? 다 무시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요 n을 미분할 때 나오는 게 뭔가요? 마이너스 카파 v의 t 플러스 타우 v의 b. 그죠? 그래서 알파 세번 미분을 어쩌고 개수가 있고 t 어쩌고 개수가 있고 n 꼴일 텐데 관심 없어요. 그죠? 여기 넣을 땐 필요 없으니까. B 성분이 뭐냐? 이것만 챙기면 된다고. B 성분 얼마가 남았죠? 얼마가 들어가죠? B 성분이 여기 결국 B가 여기 한 군데 들어있는데 이게 커버처 카파에 토션 타우에 그리고 V3승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플러스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 가속도를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알파를 세번 미분해서 이제 내적을 해주면 이 토션 분수의 분자예요. 그죠? 그 분자를 계산해 보면 세 번 미분한 게 여기 커버처 카파 V3승 거기에 B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커버처 카파 토션 타우의 V3승 B. 그죠? 얘가 BB 내적을 한 건 1이니까 토션 타우를 하나 묶어내고 나면 커버처 카파가 두 번 들어있고 스피드 V는 6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토션 타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분자,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여기다가 닷 내적 알파의 세번 미분 한 다음에 그걸 커버처 카파 제곱 토션 V의 6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크기를 재면 그게 커버처 하나, 스피드가 3번이 나왔었죠.
여기가 커버처 2개, 스피드가 6개 나왔다는 뜻은 분모를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이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재서 제곱을 하면 정확히 커버처 2개, 스피드가 6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속도가 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세 번 미분을 해서 크기를 재고 그 분자를 이걸로 나눠주면 토션 타우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이게 프레네 에파루트스를 정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바이노멀을 먼저 계산하고 그거로부터 노멀 벡터와 나머지 커버처와 토션을 계산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